여러분, 자영업자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죠.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죠. 그러면서 원가가 다 올랐어요. 세금도 다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어렵다 하다가 1년차가 되는 시점에는 그야말로 줄도산이라고 해야 돼요. 줄폐업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게 엄청나게 일어나다가 이 코로나19까지 상황이 덮치니까 매출이 0인 자영업자도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15 총선과 이 맞닥뜨려지면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엄청나게 하게 됐죠. 그 때문에 자영업자는요,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은 받았고 지원도 받았고 이러다 보니까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당장 5대 시중은행의 빚 지난해 12월 말로 보면 239조 4,19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4월 말로 오잖아요. 그러면 무려 말입니다. 4개월 동안에 10조 8,88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0조 3,080억 원으로 확 늘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빚이 늘어나도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빚이 늘어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융의 뇌관,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자영업자죠. 그리고 고령자입니다. 여기에다 지역경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곳에서는요, 특히 이제 지방광역시 같은 데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려고 정부의 지원금까지도 받아도 안 되니까 버티려고 은행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 금액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증가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요, 야, 이거 위기의 조짐도 보이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 1월 대비 2월은요 0.4%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런데 3월에는 1.12%가 올랐고요. 4월에는요 무려 2.20%나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2020년 4월 금융시장 동향에서도 4월 말 자영업자 대출은요 356조 8천억 원입니다. 예, 이게 전월 말이에요. 전월 말. 그러니까 3월 말 대비하면 10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증가폭입니다. 사상 최대의 증가폭.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그만큼 위기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이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예, 경기가 안 좋으면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바로 장사가 안 됩니다. 여기가 대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이쪽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되고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요,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로 자꾸 옮겨가거든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달 8일부터 3개월 동안 정책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 제2금융권, 여기에 총 말입니다 104만 4천 건, 87조 원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04만 4천 건이요. 87조 원. 건수로 보면 음식점 여기도 제일 많습니다. 22만 1천 건이에요. 소매업이 17만 6천 건, 도매업이 11만 8천 건.
이게 도소매업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은요, 제조업도 나쁘다는 뜻이에요. 도소매업이 좋아야지 잘 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지 제조에서도 많이 생산해 준다는 그런 의미니까 말입니다. 이러니까 연체율 꿈틀꿈틀 되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지금 2월까지 연체율만 볼 수가 있는데요. 2월 달까지 연체율이 0.35%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0.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월, 4월 연체율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고요? 정부가 원금을 유예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번과 똑같다?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판단될 정도예요. 문제는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림자처럼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금 상환 유예나 이자 상환 유예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6개월? 1년? 그러면 6개월 후에는요? 1년 후에는요? 이게 결국은요, 자영업자에게는 빚폭탄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 장사가 잘 안 된다면 이게 아마 더 심각한 그런 위기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긴급재난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은 할 거라고 봅니다. 가뭄 속에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느 누구든지 요즘은 뭐 편의점에 가도 심지어 줄을 서야 될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단비가 될 듯은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코로나 이전처럼 경기가 회복될 거냐,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역에 V자 반등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자로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러다가 L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자영업자 빚만 이렇게 유예시키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그렇고 대기업의 대출까지도 지금 유예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다다를 겁니다.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그 충격파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L자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나라 국간도 그만큼 지금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비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는 비어졌죠. 빚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나라도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자는 그중에서도 경기에 제일 끝단에 있는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자 집단이에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고,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밀폐된 공간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밀폐된 공간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나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면서 자영업자 매출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10% 20%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사태, 이게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영업자들에게 충격을 또 한 번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입점업체 5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월 11일주 여기는요, 매출이 그 전주, 그러니까 4월 27일주보다가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적어도 뭐 10% 이상 늘었습니다. 10% 이상. 이게 설문조사에서만 그렇습니다. 옛날 코로나19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 60% 올라왔고요. 거기에서 5월 11일 주차가 4월 27일 주차보다가 10%포인트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어떤 집단 감염이 결국 또 매출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쪽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이 분명히 타격을 받을 거로 보인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게 장기화되고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이게 조기에 잡히면 좋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성소수자의 문제라든가 신분을 밝히는 걸 꺼려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문제, 게다가 홍대에서도 주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거, 홍대 주변의 상권 말이에요. 홍대 상권에서도 심지어는요 강남 상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자영업 시장은 더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영업자들은 빚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12조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월에만 5조 원이 나갔어요. 4월에만 5조 원. 앞으로 5조 원을 더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모자랄 것 같아서 4조 4천억 원 추가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추가 배정. 그리고 2차로 1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서 최소 월 6조 원 이상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거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서 생각했던 대출의 2배 이상이 자영업 대출이 늘어날 거다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대출을 해주고 연명을 해주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는요. 무엇보다도 자영이잖아요. 일단 장사가 돼야 돼요.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19의 창궐이 이처럼 계속돼 가면서 장사가 폭삭 주저앉는다 하면요. 자영업자는 빚으로 연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영업자는 있는 자산도 팔고 그리고는 만세를 부를 거예요. 그 만세를 부르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 금융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줄 거냐 이것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은 지금 대손 충당금을 안 쌓고 있거든요. 10% 정도는 안 쌓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대출해주는 부실이 자영업자 부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 부실까지 점점 늘어날 판인데 실물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대손 충당금을 안 쌓는다는 것은요. 자칫 위기에 금융권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손 충당금을 안 쌓아서 금융권이 흔들린다.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계속 많아진다. 이때 은행들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은행들에게 이 상황을 그대로 반영이 돼서 금융위기까지 온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들도 지금 조심해야 되고요. 자영업자들도 진짜 각자 도생이란 말이 어울릴 수 있게끔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길어졌잖아요. 1월 20일부터예요. 그죠? 2월, 3월, 4월, 5월입니다. 벌써 5개월째입니다. 지금 이태원 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무조건 5월, 6월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데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자 상환 유예나 원금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서 장사 잘 되는 날이 있겠지 하겠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오는 실물 경제의 충격은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의 2차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아마 2차 전쟁이 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까지 충격이 오고 그러면 경기의 끝단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진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